네, 단통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참 법안 잘 만들었다. 단통법 덕분에 내가 좀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저는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만큼 이 단통법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통법이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지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던데. 네,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이번에 단말기 유통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제 방통위에서 통신사들 제재를 결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단통법의 초반에 그 보조금이 확 줄었을 때는 네. 과도기 현상이다. 네, 맞아요. 처음엔 좀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이 될 거다 했는데 안정이 된 결과 보조금은 확 줄었죠. 줄은 네. 상태로 안정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족 결합 할인이라든가 네. 중고폰 선보상제라든가 좀 네. 말 그대로 숨통을 터주는 어떤 그런 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라고 해서 유지해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 방통위가 이것도 다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고 막은 거예요. 아, 가족 결합 할인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중고폰 선보상제 선보상제. 이런 것도 다 막았다고요. 네, 오늘 네. 주로 얘기할 게 바로 그건데요. 네. 중고폰 선보상제가 이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제 의결 사항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단통법 위반이다 결론을 내려서 통신사한테 시정 명령하고 또 과징금까지 매겼어요. 중고폰 선보상제가 뭐죠? 뭐냐면 요즘 광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저 닮은 GD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누굴 GD가 네. 나와서 거기서 물컵 하나 들고 뭘 빼고 그런 다음에 중고폰 선할인을 빼면 얼마 안 하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할 때 쓰고 나서 한 18개월 뒤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네. 어차피 다시 살 테니까 그때 반납을 하면 그 가격을 할인해 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고폰 값을 미리 빼주겠다는 거예요. 살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휴대폰 한 100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조금 받아도 한 6, 70만 원 하는데 이거를 선할인을 한 32만 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네. 30만 원 수준의 아이폰 6 이런 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통법 이전에 살 수 있었던 가격으로 거의 살 수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금지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네. 이동통신사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가 이 중고폰 선할인이 괜찮겠다 해서 10월 31일부터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SK텔레콤은 프리클럽이라는 이름이고 KT는 스펀지 제로클럽 네. 그리고 LG 플러스가 제로클럽인데 이거를 작년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야 너네 이거 불법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데 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SK텔레콤하고 KT는 곧바로 1월에 폐지를 했는데 네.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LG 플러스는 아이폰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덕분에 30만 원에 파니까 막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입자 한참 들어오고 있는데 멈출 물 수가 들어왔는데 없었네. 네. 배 띄워야지. 그쵸.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불법이라고 결론 안 났으니까 기다렸는데 그동안 방통위에서는 계속 압박을 했고 그러면서 드디어 전체 회의에서 너네 불법인지 여부를 따져서 네. 징계를 할 거야 라고 예정이 되니까 3월 초에 들어와서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는 계속 진행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올해 갑자기 이걸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이게 내놨을 때 네.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으면 바로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데 한동안 뒀다는 이유는 광고까지 다 이게 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사실 방통위도 애매했던 거예요. 네. 그 애매했던 이유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면 네. 내가 사용하던 폰을 반납해서 지금 그 이전에도 가입할 때 쓰던 폰 있으세요? 그러면 네. 있는데요. 그러면 반납해서 그거 얼마 깎아드릴게요. 그쵸.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럼 내가 사용한 다음에 반납해서 할인을 받든 네. 아니면 이거 나중에 반납할게 하고 미리 받든 뭔 차이가 있냐. 이게 소비자들하고 통신사들 입장인데 네. 문제는 후 보상제, 그러니까 사용하던 거 나중에 가져갈 때는 이미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짜리입니다라고 확정이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받으니까 금액도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선보상제는 이게 나중에 반납하는 거라 금액도 일정하지가 않고 나중에 바뀔 수가 있죠. 그쵸. 게다가 만약에 마음을 바꿨어요. 나
반납 안 하고 계속 쓸래. 네. 그럼 위약금 내놔. 네. 이렇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방통위는 문제를 삼은 거죠.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소비자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라는 건데 그거는 뭐 굳이 규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사실 뭐 위약금에 여러 네.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거를 할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 성격이 더 강한 거 나중에 아니냐. 소비자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구나.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고폰 보상제를 통해서 이기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 30만 원대면은 핸드폰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불만 상당히 높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직접 만나보신 소비자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그다음에 그 폐지되자마자 네. 사실 불만글이 엄청났어요. 왜 없애냐, 왜 네. 없애라고 하냐. 그리고 광고도 계속 했잖아요. 네. 광고 보고 이제 아이폰 6 나왔네, 갤럭시 S6 나오네. 네. 특히 지금 시기에 왜 중요하냐면 갤럭시 S6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될 맞아요. 거라고 네. 딱 기대하고 있어서 그럼 다음 달 가서 중고폰 선할인을 받으면 뭐 갤럭시 S6도 한 3, 40만 원에 살 수 있지 않겠어?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폰까지는 혜택을 받는데 네. 정작 우리나라의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이것 때문에 못 사게 되잖아요. 이건 소비자의 불만이 아니라 업계 기업의 불만이라고. 업계의 불만일 수가 그리고 있겠네요. 이뻐요. 이번에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려고 네.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뺐냐. 그쵸. 그러니까 방통위도 이런 오해 혹은 그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입장을 물어봤더니 뭐 이미 5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거라서 자기들도 안다. 네. 소비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인 거 아는데 그래서 제재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네. 문제는 우리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막은 게 아니다. 그러면요. 그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다. 네. 그거 뭐냐? 뭐가 네. 불법입니까? 했더니 그러니까요. 중고폰 선보상제를 모든 소비자한테 똑같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얼마 이상의 요금제 쓰는 사람만 이렇게 제한을 뒀으니까 아하. 형평성이 어긋난다. 우리가 얘기한 건 모든 가입자한테 똑같이 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라는 게 자기들의 취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모든 소비자에게 다 주라고 혜택을 확대하라는 건데 네. 마치 우리가 막은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그러네요. 이게 방통위의 설명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통신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웃긴 게요. 네. 방통위 명분이 모두 다 똑같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또 무슨 맹점이 뭐냐면 있어요? 불가능한 네. 요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가 백화점에 이제 이렇게 가면 네. 가끔씩 이벤트 하잖아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은 네. 각 티슈 드립니다. 네, 뭐 그렇죠. 30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릎 담요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 영수증 모아갖고 줄 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그럼 제가 20만 원짜리 25만 원 샀으면 네. 그럼 좀 뭐 5만 원짜리 뭐 또 있나 볼까? 이런 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매출을 늘리고 네. 그리고 우리는 기왕 5만 원 따로 사느니 이번에 그쵸. 사서 혜택 받으면 혜택도 좋지 이러니까 지금 좀 더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1,000원짜리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와서 그거 안 돼. 얼마를 사든 모든 소비자한테 네. 똑같이 줘라고 5만 원 얘기한다면 사도 각 티슈죠. 네. 그러면 제가 1,000원짜리 사고 각 티슈 하나 받고 그쵸. 다음에 또 2,000원짜리 산 다음에 무릎 담요 받고 네. 내일 또 와서 1,000원짜리 사서 받고 네, 이러겠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손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안 그러게요. 되는데 네. 왜 통신에서만 이러냐? 통신사에서만.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통신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고가 요금제만 준다는 게 사실 저가 요금제 쓰시는 분은 불만일 수 있는데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잖아요. 맞아요. 모든 기업은 매출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모션 여러 수단 씁니다. 네. 다만 소비자가 이 조건을 충분히 뒤통수 맞는 게 아니라 꼼수 네. 쓰지 않고 정확하게 조건을 보고 가입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네. 소비자가 동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건도 정해놨고 네. 소비자도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문제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통신사들의 입장인 거죠. 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래 이 고가 요금제 쓰고 휴대폰 싸게 살느냐 아니면 그쵸. 그냥 난 휴대폰 그냥 쓰던 거 쓰고 싼 요금제 쓰느냐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예전 과거 방식으로 맞게 되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수밖에 방금 없죠. 이 얘기를 이 방통위 쪽에다가 하면 방통위 쪽 반응도 궁금한데 당황할 문제는- 것 같은데. 방통위는 네. 단통법의 조항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 기억나세요? 네. 취지가 보조금을 네. 누구는 아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이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줘라. 네.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걸 공개적으로 해라. 그쵸. 제가 공시를 해놓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평하게 네. 줘라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공식히 해놓고 모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중국본 선보사정됐는데 네. 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에는 규정을 조항을 따지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 열심히 고민했는데 야 이건 법조항상 안 되네. 무조건 똑같은 조건을 다 줘야 되는데 이건 안 네. 된다. 아. 그래서 이거는 불법 보조금이다. 아.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보조금 아니고요. 불법 보조금이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차별적으로 주면 그건 불법 보조금이 되는. 희한하죠. 무슨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그런 네, 얘기가 굉장히 그 한국 통신 시장에서는 시장 경제가 조금 논리가 잘 안 맞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열심히 찾아서 더 싼 물건 샀지만 같은 가격에 사라라는 얘기랑 똑같아 보이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네. 할 때 90% 세일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내가 시간 들여갖고 열심히 검색하고 막 발품 들여갖고 검색해서 싼 제품 샀는데 그것도 같은 가격에 사래.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네.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중고폰 선 보상제가 폐지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좀 잃게 된다는 측면에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보조금의 지불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낸 걸 보니까 이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보조금 확 줄는 데다가 네. 중고폰 선보장세 가족 결합 할인 다 막아서 마케팅비가 줄어서 이익이 확 늘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반갑진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 뭐 가입자를 더 끌어와야 되는 LG 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입자를 더 모아서 내가 점유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음. 그리고 그 가족 결합 할인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네. 가족 결합 같은 경우도 이게 가족 결합을 해서 할인을 해줬어요. 네. 그걸 돈을 적립해주고 나중에 휴대폰 살 때 그걸로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방통위가 또 그걸 막았어요. 마찬가지 방식인데 네. 야 왜 단말기 살 때만 쓰게 해? 요금을 할인도 할 수 있고 하고 모든 걸로 쓰게 해. 그렇게 했더니 그럼 부채가 되거든요. 네. 포인트를 적립해서 휴대폰을 살 때만 쓰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거를 온갖 때 쓸 수 있고 요금도 할인하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거 부채로 쌓이고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냥 없앨게요. 네. 말 나온 김에 게다가 너무 많은 가입자가 몰린 바람에 이거 포인트 적립해 준 게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몇백억이 되는 돈을 나가게 됐는데 네. 방통위가 뭐 하지 말라고 나선 줬으니 난 방통위에서 불법이래요. 우리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딱 없애버린 거죠. 그 바람에 또 SK텔레콤의 가족결합 할인 때문에 네. 옮기신 분들 꽤 있는데 네.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죠. 그 소급도 안 되나요? 그렇죠. 어차피 뭐 가입한 거랑 포인트 그 없애는 거랑 이후에는 안 별개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을 폐지를 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에 따라서 단통법 폐지를,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 단통법 나오자마자 폐지 얘기가 거의 곧바로 나올 네, 정도로 그쵸. 사실 문제가 많은 법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날짜를 딱 맞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전병헌 의원이 네. 어제 바로 법안을 냈어요. 네. 단통법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법안인데 뭔 내용이냐면 보조금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보조금이라는 걸 없애버리자. 네. 보조금 없애면 불법 보조금이니 합법 보조금이라는 그런 게 게 없으니까요. 없어지죠. 네. 그러면 단통법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도입하느냐 완전 자급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 살 때 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네. 휴대폰 단말기와 그리고 통신 요금 내는 그 통신 서비스를 같이 결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를 팔면서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해서 엮어서 파니까 네. 이 보조금이라는 게 생겼는데 네. 무조건 따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말기는 대형 마트에서도 사고 네. 뭐 직구 사이트도 사고 소셜 커머스에서 90% 할인해서 사기는 거예요. 네. 산 다음에 통신사에는 가서 그 매달 내는 그 LTE 무슨 요금제, 오사 네. 요금제 이런 것만 선택해서 사는 거죠. 그럼 보조금 없이 통신사는 깎아줄 수 있는 게 통신 요금밖에 없는 거고 그쵸. 단말기는 아예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애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법안입니다. 저는 사실 그 법안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일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특이한 게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급제로 사거든요. 매장에서 TV와 컴퓨터 따로 사고 그다음에 통신사 연결 따로 해요.
그러면서 뭐 각자의 할인을 받죠. 기기는 기기대로 할인받고 통신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대로 할인받고. 근데 유독 핸드폰만 이상하게 자급제가 안 됐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야당에서만 이 법안이 네. 나오긴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도 아직 법안 안 나왔는데 단톡 폐지는 아니더라도 네. 보완은 필요하다. 뭐냐면 여당에서도 중고폰 선보장제 이런 게 좀 소비자들의 부족했던 단톡법의 네.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 상품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불법이라고 방통위가 막으니까 네.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법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에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조항이 애매해서 그렇다면 그걸 좀 보완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잔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완전 자급제가 네. 되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뭐가 건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뭔가 있나 보네요. 뭐냐면 시간이 좀 너무 충격이 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기까지가.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판매점하고 대리점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이분들이 갑자기 그 제도가 바뀌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시면 지방에서는요. 땅값 좀 높은 지역에 1층은 다 통신사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망가지고 네. 여기서 일하고 있는 판매 사원들 있잖아요. 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뭐 2, 300씩 버는 이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이 당장 나가면 갈 데가 또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다 나오면 만약에 완전 작업제로 될 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가 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폭삭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등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방향은 이게 맞더라도 네. 좀 순차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단말기 유통법은 지금 뭐 여야 의원들 모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완전 작업제를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서 필요한 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상품으로 만회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불법으로 하면서 사실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지방에 있는 통신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대리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계속 거기서 뭐 핸드폰은 계속 팔 수가 있는 거고 통신 서비스만 안 할 뿐이지. 그 예를 들면 완전 작업제가 되면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핸드폰을 통신 대리점에 가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소셜 커머스에서 90% 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막 이렇게 싸게 인터넷으로 사시겠어요? 사죠.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러면 유통시장이 지금 뭐 옷 살 때도 그렇지만 소위 로드샵이라고 하는 개별 매장들은 거의 요즘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큰 매장,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더 싸고. 그럼 유통 단계에서는 사실 단말기 유통은 거의 대형 마트나 그 뭐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로 거의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리점에서 개별 우리는 건물 하나마다 지금 맞아요. 뭐 있는 그 상점들은 사라진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대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통법이 사라졌을 때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현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방금 이규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통법은 왠지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법조항은 개정하겠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